네,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살짝 조정받고 있습니다. 뭐 살짝이라기엔 조금 많죠. 코스피가 0.9%, 코스닥이 0.5% 하락 중입니다. 일단은 뭐 그냥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치고 올라가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습 효과가 뭐냐면 올라가면 다시 내려온다.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학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 학습이 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원하지 않는 그런 매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다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때 물량을 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보통 바닥권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물량을 잡으려고 할 때 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뭐 다른 말로 흔들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흔들어 대든 아니면 학습 효과를 하게 되든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 저점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중심 잡기만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종목을 무리하게 매수한다거나 추격한다거나 그런 부분 아니고요. 그냥 천천히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저점은 일단 잡혀 있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수급 변화가 크지 않아요.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온다거나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저점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흔들어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대형주들이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것이 일단 약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단기적 차익 실현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순 매도 양상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호적이진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주들은 네,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 이런 종목부터 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은 좀 가라앉아 있지만 종목들은 그래도 잘 버티는 형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0.85까지 다시 올라오네요. 자, 5일선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분봉상에서 확인되는 저점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점 구간이 잡히려면은요, 지금은 2975 정도까지는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저점을 잡지 못하고요. 저점일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계속 만들어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잡히지 않았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마 뭐 이렇게 저점 구간대가 현재 2970에서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유지를 통한 그런 저점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잡았다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오후 타이밍 되지 않을까. 자, 오후에 수급이 조금만 개선이 되어 준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반등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항이 가까이 있다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얻어맞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 제법 많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급 동향 볼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1700억, 코스닥에서만 170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뭐 그다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뭐 200억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2000억이 넘는 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에 다 쏟아낸 거고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오후에 치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금융투자 바로 또 따라 올라올 겁니다. 왜냐면 저점권에서 계속 지금이 저점인가 단기적 상승이 나올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치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절대 머무르지 않거든요. 그냥 바로 매수를 잡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주의 상승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 먼저 좀 살펴볼게요. 지금 거래소 쪽 시가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다지 좋은 게 없습니다. 크래프톤 하나 지금 4% 상승한 모습, 요거 빼고는요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죠. 삼성전자가 0.14, 뭐 마이너스를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가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11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뭐 부담이라기보다도 그냥 유지를 좀 해주는, 유지를 좀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라
LG라든지 LG화학,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약보합세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오후에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많이 했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은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는 금융투자 쪽, 즉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을 테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는 외국인 쪽에서 잡아가고 있을 것이다 생각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다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코스닥 보시면은 지금 게임주들 다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위메이드도 지금 낙폭이 좀 있었는데 다 회복됐고요. 플러스 전환될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엔터주도 오늘 조금 잘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JYP부터 시작해가지고요. SM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뮤직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엔터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쪽에서 NC소프트도 한번 볼까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 3% 정도 올라가죠. 네, 이 정도 올라가는 거 지금 66만원 지지, 그 다음에 반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위쪽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또 80만원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되긴 하는데 어쨌건 기술적 반등, 자 버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버티는 것도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에 대한 포지션을 잘 읽고 나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10분 자료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기관 쪽 삼성전자 매도 역시 그렇죠. 삼성전자 매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순 매도. 지금 전기전자 쪽, 대형주 쪽 위주의 매도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전기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페이라든지 SK 이런 종목들, SK 오늘 또 잘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뉴 이런 종목들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 같은 경우도 콘텐츠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인데, 이거는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도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소스를 통해서 주가가 단독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오늘 LIG 넥스원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기관이 순 매수에 이름을 올려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포지션이겠죠. 그래서 여기 좀 더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순 매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자, 여기만 보면 일단 시장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에서 지금 매도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물론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이겠습니다만 매도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 규모가 훨씬 더 크게 잡히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1등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요것은 시장이 밑으로 더 밀릴 만한 건덕지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순매수가 매도로 바뀌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부담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쪽, 그 다음에 대형주, 게임주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10%대 상승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후성도 오늘 매수가 좀 있네요. 신고가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심택, 요즘에 심택 관심도 많으시던데요. 네, 심택도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하네요. 그죠? 단기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위쪽 아래쪽 그냥 물량 터진 상태인데 과하 매수이기도 하고요. 살짝 부담되는 모습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 매수 조금 들어와서 그나마 명맥은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특별하게 재료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횡보 흐름이 가장 유력한 그런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 봤을 때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지금 뭐 게임주들을 통한 어떤 주가 상승이거나 뭐 저점을 잡는 모습이거나 또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에서 어제 한컴 MDS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간 것도 있었죠. 근데 이게 오늘 또 다시 올라가면서 이게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장에 설명드렸듯이 뭐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망라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즉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뭐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 그 자율주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냥 말 그대로 차가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스스로 운전하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되고, 센서를 통해서 거리를 재야 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뭐 자율주행하고 잘 나갈 거다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왜 올라가? 카메라가 왜 올라가? 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사업, 연관되어 있는 사업 분야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테마를 보고 나서 그 테마의 대장이 형성돼서 막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일단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종목군들 또는 그런 업종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거나 실질적으로 뭐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시장 자체는요, 일단 저점권 유지한 상태에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올라가면 내려가, 이런 학습 효과, 여기에 우리가 같이 물들면 안 돼요. 가만히 중심 잡고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는 조금씩 더 회복이 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낙폭이 나오더라도 낙폭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올라갈 때 한 2, 3% 올라갔다. 그럼 내려갈 때는 한 1, 2%밖에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계좌가 그냥 그대로예요. 아직 손실이에요. 당연하죠. 아직 주가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 잘 잡고요. 중간에 물량 뺏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죠. 이거 정말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종목군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3분기 실적이 별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3분기 실적이 별로다. 근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 진행이 될 테고요. 여행 수요 뭐 이런 것도 다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를 한 상태에서 주가가 밀렸어. 오케이, 좋아요.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니까 더 사야죠. 이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올 때 그때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의 비중을 늘려가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서 잡아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특별히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어차피 3분기 실적 안 좋아서 떨어졌다. 그럼 4분기 실적 좋으면 다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거 없겠고, 비중과 분산 투자에 대한 역할만 충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중시황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상황 보고 마감 시황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장 마감하고 마감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